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안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보실장 임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괄하시는 거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네 번째 안보실장입니다. 평균 임기가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자주 교체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안보실장님? 안보실장 교체 시기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네, 알겠습니다. 안보실장으로 임명되신 게 8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언제 통보받으셨어요? 그 통보 시점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적절치 아니 않은 왜 겁니다. 국회에서도 통보 시점에 대해서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네, 대통령께서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왜 질문하냐 그러면 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입니다. 중요한 자리를 겸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겸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해소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함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통보받은지 답변할 수 없습니까? 네, 그 대통령의 통수권 행위에 관련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걸 다 통수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독도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좀 앞서 여러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요. 대통령께서도 괴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최근 1년간 독도 관련 윤석열 정부의 주요 행태입니다. 국방부는 장병 기본 교재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독도를 재외국민 공간으로 표시를 했고요. 행안부는 민방위 교육 영상에 일본 영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나 착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보실장님? 이 정도가 실수와 착오입니까? 저는 독도는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실수 또는 착오라고 판단하십니까? 안보실장이 보시기에. 그리고 이 정도에 따르는 인사상의 조치나 뒤따르는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실장님? 네, 저런 하여튼 독도는 그 어떤 경우든 아니 실장 우리 제가 영토입니다. 묻는 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게 단순한 실수냐 착오냐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실수냐 착오냐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조치가 있었냐라는 걸 여쭈었습니다. 국방부 분야는 실수와 착오로서 관련자로 문체가 조치가 되었고요. 나머지 외교부나 행안부나 해수부에 관련돼서는 제가 구체적인 제가 정의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 알지 못하는 게 자랑 아닙니다. 안보실장이면 이 정도의 건 학습이 돼야죠. 당연히. 독도 문제를 그렇게 하찮게 다루니까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독도 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는 사이에요. 일본은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PPT 봐주십시오. 국가안보보장전략 개정판에다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최초로 명시합니다.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해가지고 일본 외무상이 이야기를 하고요. 정기국회에서조차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한일 외교장관에서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빌미를 누가 준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줬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 지경을 만든 겁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의원님, 독도가 일본 잠시만요. 제가 고유영토라 질문한 일본이 게 주장한 아니고요. 것은 안보실장님 제가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 PPT 봐주시면요. 심지어 안보 분야는 더 심합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우길기 해상 자위대 전함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우리 해군이 동해가 아닌 일본으로 표기된 해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야, 윤석열 정부의 독도가는 뭐야?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앞서 김태호 차장께서 문재인 정부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는 공개했습니다. 2018년에요. 역대 최대 규모고 심지어 해병대를 독도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일본의 소부장 공격에 따르는 반대급부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또박또박 해 나갔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도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뭐만 하면 전임 정부 탓을 하니까요.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다음 PPT 봐주시면
국민들이 갖는 인식의 근저에는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앞서 안보실장과 1차장은 뉴라이트적인 그런 인식의 거리가 멀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뉴라이트는 독도를 이렇게 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 한일 양국이 독도를 서로 양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중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면 합의설이라는 저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안보실장님 이면 합의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이영훈 이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 인식에 대해서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수용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까지의 정부의 행태들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독도와 관련된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보다 더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안보실장님께서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일본과 국력 차이가 현저해서 이완용의 매국 어쩔 수 없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청문회에서. 네. 맞습니까?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문제를 누가 따옴표로 해서 나왔길래 과거 발언 중에서 네. 앞뒤를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예. 우리가 제대로 대비를 못해서 일본에서 나라를 뺏겼다. 북극 강병해야 예, 된다고 좋습니다. 강조한 거였습니다. 예, 이런 발언 하신 적 있죠? 네, 연결을 말씀한 겁니다.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발언 하신 적 있다라고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PPT도 말씀. 김태호 아까 1차장께서 중일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변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윤석열 정부예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에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됩니까? 그거는 정책을 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안보실장이나 1차장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일본에 대해서 자존감을 무너지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다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